여기는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한 강의실입니다. 중국 유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한글은 너무 단순해서 저급한 문자체계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순간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이네요. 하지만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운 표정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제니퍼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퍼 브라운이에요.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사랑하게 된 건 우연히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시드니 대학교 캠퍼스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어요. 교양 수업을 고르다 우연히 한국어 강의실에 들어섰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칠판에 쓰인 한글을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마치 그 글자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 호기심에 가득 찬 채로 수업을 들었는데 한글의 제자 원리를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완전히 감동했달까요? 그날 이후로 한국어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언어학을 전공했지만 한국어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갔죠. 결국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하지만 제 가슴속에는 한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한글의 아름다움, 한국 문화의 깊이.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정신인 훈민정음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니 얼마나 아름다운 철학인가요? 유학생활 동안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의 제 남편이죠. 성우 씨는 제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인의 정서,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마치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했다니까요. 호주로 돌아와 시드니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가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한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수업을 앞두고 밤새 준비했던 기억이 나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긴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지금도 매 수업마다 그때의 설렘을 느껴요. 학생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할 때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특히 학생들이 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하죠. 성우도 같은 대학 회계과 교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탁월함이 있으니 많은 대학교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출퇴근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종종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의 대화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곤 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분명해요. 한글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꼭 이루고 싶어요. 가끔 제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실감할 때가 있죠. 우연히 들어선 한 강의실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죠. 이제는 제가 그 문을 다른 이들에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의 어려움도 있어요. 가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복잡한 한국어 문법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저에겐 소중한 배움의 기회예요. 매 도전이 저를 더 나은 교육자로 만들어주니까요. 제 꿈은 언젠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문자가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야심찬 꿈이라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믿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어과 수업에서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의 우수성이죠.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지 아세요? 정말 놀랍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이라는 자음을 보세요. 이 모양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본뜬 거라는 걸 아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음은 입 모양을,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뜬 거고요. 이렇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모음도 정말 독특해요. 이, 오라는 세 개의 기본 모음을 조합해서 다른 모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체계성을 보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제 수업에서는 이런 한글의 특징을 자세히 다뤄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제 가슴도 설렙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볼 때면 뿌듯함을 넘어 자부심마저 느껴져요. 마치 제가 한글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한글의 과학성은 발음 교육에서도 빛을 발해요. 영어나 다른 언어들은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글자만 보면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죠. 이건 언어 학습자들에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제 학생들도 이 점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한글의 독창성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 사람이 문자를 창제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어요. 세종대왕의 해안에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문자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 했다는 점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글이 한국의 문화적 발전에 미친 영향도 엄청나요. 문맹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고 이는 교육의 대중화로 이어졌죠. 지식과 정보가 쉽게 전파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었어요. 현대 한국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한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거죠. 가끔 제 남편 성우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가 한글의 우수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얼마나 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곤 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한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설명해주죠.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담긴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할 때에는 힘든 점이 많아요. 특히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은 더더욱 어렵죠.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어요. 학생들과 한글과 한자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한 중국 유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한글은 너무 단순해서 저급한 문자 체계 아닌가요? 순간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도 잠시 당황했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소를 지으며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학생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그저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해요. 이때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한글의 진짜 모습을 살펴볼까요? 라고 말하며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판에 파도라고 썼어요. 이 단어를 한글과 한자로 비교해 볼게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죠. 먼저 과학성을 설명했어요. 한글의 피읍은 입술 모양을 아는 혀의 위치를 나타내요. 이건 발음 원리를 정확히 반영한 거죠. 반면 파는 어떤가요? 물론 의미는 담고 있지만 발음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 다음은 창의성이었죠. 한글은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무한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파, 포, 푸, 피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죠. 이는 언어의 진화와 새로운 단어 창조에 아주 유리해요.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한글로 파도를 배우는데 몇 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파도의 한자를 완전히 익히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현대 사회에서 이런 효율성은 정말 중요한 장점이에요. 대중성에 대해 설명할 때는 제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한글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이는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이끌었죠. 세종대왕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이상이 실현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제성을 언급했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는 세계 어느 언어의 음가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과학적이에요. 이는 한글의 국제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설명을 마치고 교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특히 아까 질문했던 중국 유학생의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문자의 가치는 그 복잡성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문화를 표현하느냐에 있어요. 한글은 이 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답니다. 그 중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문자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기쁨, 그리고 문화 간의 벽을 허물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의문점이 남아있던 한 일본인 학생이 수업 중에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렇게 물었죠.
교수님, 한글이 그렇게 과학적이라면 왜 세계 공용어가 되지 않았나요? 마음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충분히 알리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걸 보니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였어요. 일본어도 정말 멋진 언어예요. 하지만 각 언어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한글의 장점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일본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일본어가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도 많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지만 참았죠.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일본어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실용성을 논하고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 한글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한글 입력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키보드 레이아웃과 정말 잘 맞거든요. 그러자 한 일본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건 정말 그래요. 일본어 입력은 좀 복잡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제 사명감은 더 강해져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세계의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낀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중국인, 일본인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는 것에서도 힘들어 보여요. 아마 모국어의 차이겠죠. 한국어를 기본으로 영어를 배우면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먼저 카페 알바생 민수를 소개할게요.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주문을 받고 농담까지 주고받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으면서 외웠어요. 한글이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쉬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뛰었어요. 반면에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일본인 유키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유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영어 발음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일본어로는 영어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차이를 보면서 한글의 과학성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실감했답니다. 발음의 차이도 있겠지만 체계화를 해야 머릿속에서 표현이 나올 텐데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대학원 조교 지연이에요. 지연이는 제 연구실에서 일하는데 그녀의 분석력과 습득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했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 덕분에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기 쉬웠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죠. 그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연구실의 일본인 학생 켄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더라고요. 켄지는 한자 덕분에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받았지만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습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조어를 조합할 수 있는 문자가 부족해 보였죠. 한글은 명료하게 단어로 표현이 된다면 일본어는 서술어가 많이 들어가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서 한글과 일본어가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온 유진이의 이야기도 흥미로워요. 유진이는 1년 동안 다양한 일을 하며 호주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더라고요. 비결을 물었더니 한글로 된 영어 학습 자료들이 너무 체계적이어서 독학하기 좋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일본인 친구 아키라는 독학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한자 기반의 일본어로는 영어 발음과 문법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다나 봐요. 그래서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일본 사람들이 노숙인을 위한 급식소에 줄을 서기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어를 못하니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거죠. 모국어의 차이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니 그저 한글이 대단하다는 결론뿐입니다. 이런 관찰들을 종합해보니 한글이 가진 특별한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한글은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언어나 개념을 학습하는 데 유리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관찰이지만 정말 흥미로운 주제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남편 성우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재미있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받침놀이를 하면서 자라요. 이게 언어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또 다른 불꽃이 튀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지 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국어를 사랑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수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수어의 독특한 점을 아세요? 바로 지문자라는 게 있어요. 지문자는 한글 자모음을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게 정말 대단하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제자 원리 덕분에 손가락으로도 쉽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역은 검지를 구부려 표현하고 니은은 검지와 중지를 펴서 나타내요. 이렇게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이 지문자 시스템 덕분에 한국 수어는 정말 유연해졌어요. 새로운 단어나 고유명사를 표현할 때 특히 유용하죠. 예를 들어 K-팝 같은 신조어를 표현할 때 지문자로 빠르게 철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다른 나라의 수어와 비교해보면 이 장점이 더 잘 드러나요. 영어권 수어의 경우 알파벳 26자를 각각 다른 손모양으로 표현해야 해서 꽤 복잡해요. 반면 한국 수어는 기본 자모음만 알면 되니까 훨씬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하죠. 제가 특히 감명받은 건 한글의 음소문자적 특성이 수어에도 반영됐다는 거예요. 음소문자란 발음 단위로 글자를 만드는 체계를 말하는데 한글이 바로 그런 문자 체계예요. 이 덕분에 한국 수어는 발음과 수어 동작을 연결짓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수어로 표현할 때 시옷과 이응의 지문자를 활용해 동작을 만들어내는 식이죠. 이에 비해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수어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각 글자마다 별도의 수어 동작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외래어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 수어는 지문자 덕분에 이런 한계를 쉽게 극복할 수 있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한글의 모아쓰기 특성이 수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밥이라는 단어를 수어로 표현할 때 비읍, 앞비읍의 지문자를 빠르게 조합해 하나의 동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특성 덕분에 의사소통 속도가 빨라지고 표현도 더 자연스러워진답니다. 제가 한국 수어를 연구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건 한글의 창제 정신인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라는 철학이 수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거예요. 한글이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했듯이 한국 수어도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온 청각장애 학생과 한국의 청각장애 학생이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국 학생이 영어 단어를 지문자로 빠르게 표현하는 걸 보고 미국 학생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때 한국 수어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답니다. 물론 수어는 단순히 글자를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고유한 문법과 표현 방식이 있죠. 하지만 한글이라는 탄탄한 기반이 있어 한국 수어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봐요. 앞으로 제 꿈은 한국 수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처럼 언젠가는 한국 수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교 언어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마치 언어의 미로를 탐험하는 모험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수업을 시작할 때면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학교라는 단어를 한글과 한자로 각각 써볼 수 있나요? 그러면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어요. 한글로 학교를 쓰는 건 금방이지만 한자를 쓰려고 하면 대부분 멈칫하더라고요. 이때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 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져요. 보세요, 이게 바로 한글의 강점이에요.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죠.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고 감탄사를 내뱉어요. 이런 순간이 저는 정말 좋아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이해의 빛이 반짝이는 걸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한글이 현대시대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한글은 정말 대단한 문자예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를 생각해봐요. 한글은 자판 입력이 정말 쉽고 빨라요.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키보드 레이아웃과 잘 맞거든요. 반면 한자는 입력이 훨씬 복잡하죠. 이런 점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아 정말 그렇네요 라며 눈을 반짝이곤 해요. 또 요즘 AI나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한글은 이런 기술과도 잘 어울려요. 글자와 발음이 거의 일치하니까 음성인식이나 텍스트 분석이 더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대 학생들이 특히 흥미로워해요.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쉽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 외국인들도 비교적 빨리 익힐 수 있어요. 이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단순히 더 좋은 문자를 찾는 게 아니라 각 문자 체계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럴 때면 제 가슴에 뿌듯함이 가득 차요. 수업을 마칠 때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언어나 문자가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순 없어요. 다만 각각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더 적합한 것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예요. 이 말을 할 때면 제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느껴져요. 언어에 대한 제 열정과 사랑이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그들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올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언어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전달했다는 생각에 행복해지죠. 집에 돌아가 남편 성우에게 이 기분을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제 열정을 응원해줘요. 그동안 수업 때문에 한국 방문을 미뤄져서 힘들었는데 드디어 성우 씨와 휴가를 맞춰 한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너무 설레요. 한국에 가서 한강에서 밤늦게까지 놀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을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가슴 가득 한국을 사랑하고 한글을 세계에 알려주고 계시는 호주의 제니퍼 브라운 씨에게 제가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제니퍼 정말 고맙습니다. 성우 씨와도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글의 위대함을 댓글로 남겨 같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